안녕하세요. 연세각형 치과원장 연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갈이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갈이는 주로 주무실 때 이를 빠득빠득 가는 그런 습관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주로 이제 낮에 있었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성격적인 원인 그런 것 때문에 중추신경계에서 잘 때 신호를 보내서 안면 근육이나 턱 근육이 작용을 하면서 이를 굉장히 강한 힘으로 가는 그런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갈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잘 때 이를 갈기 때문에 본인은 인지를 전혀 못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치과에 검진을 하러 갔다가 치아가 마모가 많이 돼 있는 걸 발견한 다음에 혹시 이갈지 않으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울을 봤을 때 앞니 부분이 이렇게 줄로 갈아낸 것처럼 일자로 갈려 있다든지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양쪽 턱 근육이 뻐근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갈이 습관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갈이가 있으시면 치아가 서로 마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아들이 평평하게 깎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치아가 만나는 곳도 깎이지만 치아에 힘이 많이 가해지면 그 힘이 식영부라고 해서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은 식영부 만무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식영부 만무증이 시작이 되면 양치하거나 찬 거 드실 때 굉장히 시린 느낌이 나시게 되고요. 식영부 만무증이 심하면 이가 바스러져서 나가거나 두동강이 나서 결국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갈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점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시고, 이렇게 치아에 힘이 많이 가해지면 잇몸도 안 좋아지시게 됩니다. 즉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잇몸으로 전달이 되면서 뿌리도 안 좋아지고 뿌리 주변에 있는 인대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에 생기는 문제 이외에 그 이갈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저작근이 굉장히 이갈이 할 때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근육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 양쪽 뺨에 있는 저작근에 통증이 있거나 또 안면 근육이 항상 뻐근한 분들도 있으시고 또 광대뼈 옆쪽이 항상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턱관절, 윗턱과 아래턱을 연결하는 부분이 귀 앞에 볼록 나오는 부분, 턱관절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연골이 강한 힘을 계속 받다 보니까 마모되거나 뒤틀려서 연골이 닳게 되거나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턱이 잘 안 벌어지거나 턱이 벌어질 때 삐뚤게 벌어지는 그런 턱관절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엔 턱 관절염이 생겨서 그 관절 자체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턱관절 질환이 있으면 두통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지가 않고 머리가 띵하다든지 양쪽 옆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면은 이갈이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사용하는 이갈이 치료법 중에 가장 권장을 드리는 것은 장치, 즉 밤에 끼우는 마우스피스 같은 걸 제작을 해서 그것을 윗턱이나 아래턱 한 군데에 장착을 하고 주무시면 치아 대신 그런 장치가 갈리고 또 윗턱 아래턱 사이에 공간을 장치가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힘을 많이 줄 수가 없어서 턱 관절이나 근육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그런 장치를 맞춰서 끼우고 주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긴 하는데, 그런 장치를 끼시게 되면 정기적으로 치과에 와서 장치 점검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장치를 끼다가 장치가 잘 안 맞거나 파절이 되면 즉시 치과에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장치를 끼시면 깊게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치를 맞췄다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 치료를 권장은 드리는데 그것이 모든 분들에게 맞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 이외에 또 간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톡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턱 옆에 있는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를 해서 근육에 힘을 좀 빼는 거죠. 즉 보톡스가 주사된 턱 옆에 있는 저작근은
그 부피가 좀 줄어들고 또 낼 수 있는 힘, 크기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갈이 신호가 왔을 때 그런 턱에 작용하는 힘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보톡스를 맞으시게 되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정기적으로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보톡스를 맞으시면 턱 근육 부피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뺨이 약간 파여 보인다, 얼굴이 약간 갸름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그 약물 치료인 보톡스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런 변화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끊으시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갈이 습관이 있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주무시는 동안 이를 갈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만 짧게 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갈이가 있어도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갈이 습관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인지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실 때 혹시 제가 이갈이 습관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면 치과에서 한 번 더 치아를 검사해서 그런 간접적인 징표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갈이 습관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장치, 밤에 끼우는 장치를 예방적으로 맞추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갈이 습관의 그런 장치 치료나 보톡스 같은 약물 치료 이외에 습관을 교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습관을 교정한다는 건 뭐냐면 윗니 아랫니가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턱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낮에 반복적으로 인지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풀어주고 하다 보면 주무실 때 그런 이갈의 증상이 좀 적게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이를 꽉 무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삼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밤에 이갈의 습관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치아라든지 턱관절 건강을 오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갈의 습관과 그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치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